이 시간부터는 재성에 관한 육신통변을 같이 해봅니다. 첫 시간에 육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육신은 그야말로 명리학의 핵심이고 사주팔자의 꽃이다. 육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혈연관계, 즉 가족관계나 사회적 활동, 또 뭐 그 밖에 의식주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용어인데, 육신은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일간과 다른 간지의 음양오행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육신통변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통변해야 될 것이, 육신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럼 뭐냐? 동사형도 되고, 즉 운동성이 있고 계속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딱 굳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야 돼. 육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 육신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것이고, 또 죽어있는 물체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려고 치면 육신통변은 빵점이다. 살아 움직인다. 뭐 정치는 식물과 같다,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육신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 사람의 언행 또는 그 삶의 방식, 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을 이름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아주 빵점이라 그랬죠. 착하고 나쁜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육신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육신이든지 못 쓰거나 나쁜 육신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응? 하여튼 사주팔자에 있는 것은 다 써먹을 수 있는데, 그 써먹을 수 있는 이제 정도, 시간, 양의 크기, 이것이 다를 뿐이지, 원래 육신은 기륭작용은 있지만 그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제일 강조하는 말 중에 잘 재화들 흉신하나 열길신 안 부럽다, 이거 얘기했죠. 그 개념을 꼭 염두에 두고 봐라.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팔자에는 육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장간을 빼놓고 얘기한다면 7개밖에 없죠, 육신이. 누구나 약간씩 다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이지, 완벽한 육신은 없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 정성과 편성 육신 해석에 있어서 편성 육신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편성 육신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치면 무엇이 있을까? 편성 그러면은 우선 편재, 편관, 편인, 겁재, 상관이다 그랬어요. 앞선 시간에 예문 봤듯이 상관,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관을 우리가 살펴봤다, 이런 얘기예요. 잘 재화되어 있고 힘이 있고, 또 그 결과를 그대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상관은 어떤 식신보다도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왜?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정성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개혁적이다, 이런 얘기.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또 편성이다. 위기나 돌발 상황에 정성보다 훨씬 더 빨리 대응할 줄 알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아라. 요즘은 편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별난 사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비범한 사람.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대단한 사람. 이게 편성이 가지고 편성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들이 다 하는 일 그대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 생활하고 보면 그건 다 평범한 사람이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 이것 비범한 사람이죠. 또 비범한 사람 또 있어요. 꼭 그런 남들이 뭐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만 비범한 게 아니라, 좀 별난 사람은 남들 다 하는데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은 다 하는데 그걸 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것도 또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편성은 한쪽으로 뚜렷한 자기만의 개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범함이, 남들과 다름이 뭔가 좋은 쪽으로 하면 일낼 사람, 그죠? 아, 쟤는 언젠가 한번 일낼 거야, 뭐 하는, 이게 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좋은 쪽으로 하면 대단해질 만한 요소가 있다, 이 소리예요. 편성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사주의 어떤 면에서 편성은 재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정말 병이 돼요. 그 사주의 징크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은, 우리 대중가요 가사에 참 좋은 얘기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인생이 그렇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싫지만, 어렵지만 참아내고 삼키고 잘 소화시키면은 이게 훗날에는 큰 면역제가 되고 아주 성공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게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넘어야 할 산이고, 때로는 장애물이 되고 콤플렉스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강력한 자기만의 개성 또는 무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참 육신 해석할 때는 뭐냐면, 거꾸로 읽는 육신 뭐 이렇게 이제 책을 쓰려고 완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겁제 그러면 원래의 뜻이 뭐예요? 내 것 정제를 겁탈해 가는 게 겁제예요. 그러니까 손재살, 라이벌, 좀 심한 예로 씹는 사람, 또 소비살, 뭐 이런 것이 전부 겁제죠. 그러면 또 뭐 도박성부터 시작한데, 겁제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전시켜서, 식상은 없어도, 제가 상관없어도 명리 쪽으로는 좀 하도 오래 해서 겁나는 재물. 그거 말 된단 말이야. 겁재가 없는 사람, 비견만 갖고는 뭐 그저 그만큼, 겁재가 있으면 그냥 확 뭔가 한 키우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재물도 겁나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다. 대재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뭔가 획득력 있는 사람, 프로페셔널. 그냥 일반인들하고 프로하고는 벌써 금액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프로 요소를 가진 사람이 이 또 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상관, 그야말로 반전을 일으켜서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정부나 사회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상관이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막 뒤엎어서 혁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상관이 될 수 있다. 칠살을 나를 해코지하고 뭔가 위협 요소가 칠살이다. 그런 칠살을 이겨낼 줄 알고 칠살과 친해질 줄 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로 보면 제일 위험했던 게 뭡니까? 먼저 그 호랑이, 그 백호살 그러면 대낮에 호랑이 만난 걸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평소 제일 무서운 게 동물이 사람도 못 참거든. 근데 그런 칠살이나 이 백호살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흉신이 잘 제어가 됐고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으면 호랑이하고 같이 놀만한 사람이라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호랑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죠. 편인, 기발한 아이디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재주, 물론 꾼이 되면 안 되고 쟁이, 전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소리. 이것처럼 육신의 이름이나 이런 것에 말고 또 특히 우리가 그 육신 해석을 할 때 빼뜨리지 말을 꼭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재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고 치면은 재성은 말 그대로 돈이죠. 근데 돈 하나만 가지고 재성이라고 하지 않잖아. 재성에는 엄청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십신의 50%는 다 재성이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응? 인간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웃고 울고 하게 만드는 거 재성이고 사건 사고 모든 원인의 50% 이상이 재성일 거예요. 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돈, 일, 응? 이성, 뭐 크게만 따져도 건강, 뭐 그 이상 그 밖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일이 없어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자기 헐 설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도 없어요. 결혼도 못해요. 또 빌빌거려요. 건강도 그래요. 이런 거 전부 다 재성 때문에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난다고도 과언이 아니고 또 재성은 어떤 면에서 능력이거든요. 재주, 재능 이것도 재성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재성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 삶의 기반이 되는 게 재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삶의 기본을 이루는 물질, 또 정신. 물질만 재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 그리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 공간 이런 것도 전부 재성으로 보고 대인관계를 총칭한 것이다. 그래서 재가 참 중요하죠. 정말 재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성의 의의를 알아보고 이 재성의 특성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재성의 특성은 사람과 도구를 다루는 재주와 능력이다. 또 이것이 쓸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효용 가치를 판단하고 활용하는 재주. 즉 도구를 활용할 줄 알고 도구를 다룰 줄 알고 사람을 파악할 줄 알고 또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지 가치가 있는 일인지 없는 건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능력. 그럼 그 이상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 이게 재성이다. 다만 재성에도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정제는 안정성이고 소유요. 내 것이라는 얘기잖아. 거기다 딱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문서로 딱 정확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정제다. 내 것.
그렇기 때문에 소유욕이 많고, 그리고 정제와 편제의 가장 큰 특성은 정제는 결과를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이 일을 하면은 얼마가 남는다,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편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이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과정이 중요시, 내가 뭔가 거기에 흥미가 가는 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많이 따져서 하는 게 이 편제다. 그래서 정제는 결과 중시, 편제는 과정 중시. 그에 비해서 편제는 유동성이 있다. 좀 굴곡이 심한 거죠. 기복이 심한 거죠. 그리고 정제는 내 것으로 소유해가지고 누구도 손 못 대게 딱 하지만, 편제는 공유 개념이 있어요. 공유 개념이. 뭐 내 것도 들 수 있고 남 것도 들 수 있고. 그런데 내 것도 되고 남 것도 들 수 있는 거라면 뭔가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선점을 해야 내 것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또 편제인데, 특히 편제는 소유보다는 내가 다스리려고 해요. 거느리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욕이 상당히 강해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편제다, 이런 얘기. 정제는 그냥 내 것으로 딱딱 담아서 놓고 한쪽에다 딱 처박아 놓으려고 한다면, 편제는 풀어놓더라도 내 손아귀에 가지고 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제와 편제의 차이점도 다 따져보겠고요. 그 다음에 재성의 역할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일단 관사를 생화한다. 그런데 이 편생하는데 특히 편제 같은 경우는 편자끼리 통하는 편관, 칠사를 잘 생겼대. 편제는 정제보다 재생살 역할이 훨씬 더 강해. 그래서 자칫하면 편제에 의해서 살이 생긴다, 이 소리.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예를 들어서 편제 그러면은 돈으로 말하면 정제보다는 훨씬 큰데, 정제는 자기 노력한 만큼의 받는 대가, 뭐 월급이라든지 열심히 한 만큼의 그 정해진 기복이 크지 않은 건데, 편제는 불로소득제도 될 수 있고 뇌물도 될 수 있고 뜬 돈도 되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꼭 살이 낀다, 이렇게 봐야 돼. 쟤는 살과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할까? 살이 뒤따라오게 돼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저 이 말을 아주 잘 쓰는데, 이게 재물제자예요. 재물이 고개를 넘으면, 그랬어요, 옛말에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커지면, 점점 커지면 뭘로 변한다? 같은 재인데 재앙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재물이 고개를 넘으면, 산 넘어 고개를 넘으면 재앙으로 변한다. 이것은 뭡니까? 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악극재야. 일간이 극하는 것이 재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간이 극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다스리는 게 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극한다는 것은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르는 그 많은 희생의 대가도 있고 엄청난 그런 전투에서 그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 힘이 약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반극 현상이 생긴다고 하죠. 상극에서 반극, 우리가 기초에서 많이 봤죠. 토국수 하나 수다즉 토붕이에요. 금극목 하나 목다즉 금결이라. 이거 뭐 기본적인 아주 상극에서, 근데 이게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상극의 반전, 이것을 반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반극을 일으키기 아주 쉬운데 그 중에서도 편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기가 원래 그 죄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는데 느닷없이 큰 돈이 생긴다, 무조건 살기가 뻗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90%. 90%나 99% 좀 푹 민심 써서. 그거 조심해야 돼. 뭐냐? 그 비근한 얘가
로또 복권 되고 행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그 돈 가지고 뜯어먹으려는 사람도 오지, 또 뭘 해볼까 보다가 능력에도 없는 일을, 팔자에 없는 일을 하다 보면 말아먹고 완전 폐인되고. 좀 이거는 얘가 좀 뭘지 모르지만 삼성 이재용 왜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느닷없이 주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불어났잖아요. 승계 작업을 시켜가지고 살 게 뻗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제가 그렇게 갑자기 그것도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나한테 미리 물어봤으면은 거기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지. 뭐야, 기부해라. 미리 써라. 돈 내기만큼 주는데 인제서 쓰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이건희 말 그대로 돌아가신 삼성회장도 이제 지금 상속세 엄청, 근데 뭐 다음 주에 발표한다 했죠? 아마 국가의 뭐 소장품 같은 거, 미술품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거, 국복도 엄청 많다는데, 그거 아마 기증할 거야. 인재석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간지. 또 아들 그렇게 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해. 그래서 정말 쟤는, 특히 편제는 느닷없이 생긴 돈이라든 이것은 살을 불러들인다. 이게 제가 고개를 넘으면 재앙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편제는 칠사를 생한다. 편생한다. 이런 얘기. 이거 역할. 정제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 식상을 설화하는데 독이한다. 편제한다. 인성을 재화한다. 파극한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재화와 파극은 한마디로 극제는 잘 쓸모있게 흉한 작용을 길하게 바꿔놓거나 모난 것을 잘 다듬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재화, 극제. 파극은 좋은 것을 다 깨부시는 거죠. 즉 길신이 흉신을 잘 억제해서 다듬어서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은 극제한다 이렇게 하고, 흉신이 길신을 파괴하는 것을 파극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인성을 재화하거나 파극한다 이렇게 보고, 그 역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물론 없거나 태어난 재성의 통변, 재성은 현실감, 결과 이런 건데 현실감이 부족할 수 있고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해. 재성이 쇠약하면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를 잘 얻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더라도 재성이 없으면 일은 벌리기는 잘하고 일은 취진 잘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사업 보면 망하기 쉬워요. 계속 투자만 하고 벌리기만 했지 결과를 못 얻어내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예체능이라든지 예술적이라든지 아니면 내 머리만 굴려서 재주만 활용하는 뭐 차라리 CEO가 낫다냐. 자기 돈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무죄사주. 근데 무죄사주라 해서 무조건 돈 없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없는 육신, 쇠약한 육신의 통변법 우리가 했지만 이제 지장간 속에 있는지 대운에서 있는지 이런 거 잘 살폈죠. 그래서 식상이 저렇게 사주에 잘 짜여있는데 재가 없는 사람은 재운이 왔다 그러면 그때 완전 발복할 확률이 8, 90%예요. 그때는 이제 돈 긁어 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장간 속에 있는 재가 아주 징하다죠. 간목일주가 토가 없다. 아이고 뭐 거짓팔자네. 어린 파파. 가보일주 같은 경우는 오중에 병정화가 화생토에서 다른 어디 기토나 진수충미보다 뺏기지도 않고 딱 문서화된 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술중에 정화가 누구도 물이 와서 그걸 절대 공격을 못해요. 겁재가 와서 공격을 못해요. 술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 그게 화로라겠잖아요. 딱 보호막이 있다 그래요. 돈 나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엄청나게 보이지. 왜냐면 그릇이 보이지 않는 그릇을, 재가 없다는, 재는 돈 그릇인데 돈 그릇에 양 한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재는 나와 있는데 뿌리도 없고 나같이 식상도 없고 그러면
특히 재는 천간에, 재물로 말할 때는 천간에 있으면 다 돈 있다 하면 다 남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든지, 예? 남한테 공개된 재물이잖아요. 그거 돈 아니에요. 돈 없어요. 그러면 진짜 재물은 숨겨진 재물, 양이 없는 재물이 진짜 재물이죠. 그러니까 무재라고 무조건 돈 없다 이렇게 보지 말고 지장간 잘 살펴보고 또 대운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주 일제, 활동제, 이성제 모든 변화가 많고 성패가 많고, 그리고 힘이 붙여서, 제가 태어나다는 것은 일간이 다스리고 힘을 써서 노력해야 보는데 약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수다. 이런 없거나 태양한 재성의 통변도 아주 중요하고요. 일간별 또 재성의 통변이 아주 틀리죠.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토가 재성이 드는데 진술, 충미토냐, 무토냐, 기토냐에 따라서 그 재의 양이나 그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한 것을,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재화는 제한되어 있고 능력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기토가 임수 아무리 뭐해도 막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일간에 따른 그런 재의 특성, 일의 특성, 이걸 살펴보고요. 앞선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궁위별 재성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아보고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활동이든 인간관계든, 그 다음에 재성의 생화극제 관계다 그러면은, 아까 식상 그러면 재가 있는지 또 봐야 되고 관이 있는지 봐야 되고, 재성 그러면 또 식상이 있는지 봐야 돼요. 식상과 재성은 아주 코드가 그냥 단짝이죠. 응? 말 그대로. 또 관성과 인성 단짝이듯이 이러한 각 다른 육신과의 관계, 통변을 보고 운에서 또 오는 재성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다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범위가 엄청 넓어요. 이거 줄여서 하려고 제가 한번 최대한 핵심적인 것만 한다고 하니까 자꾸 늘어지는데, 한번 어떻게든지 핵심적인 거 빠뜨리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